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테오그래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동안 다들 학습지로 복습 열심히 했죠? 오늘은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 오랜만에 아이들이 참 많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인천 안성 등지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해서 등교 중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예정대로 고2 학생들이 다음 주에 등교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 지난 한국지리 랩 과제에서 우수 작품을 하나 골라서 선생님이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알아보기 위해 First로 해야 할 것 우리나라의 땅에 대해 알아보기 남녀노소 쉽게 우리나라 땅에 대해 알아보자. Let's go. 초록색 내가 사는 곳 Green 우리나라의 색깔 Green 자연 친환경의 색깔 Green 남다른 우리 색깔 Green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hey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hey 한강도 평안도 방해도 hey 울릉도 와도도 Keep it up 한반도 형성 주택구조 평행계 경기 영남 시원세대 형성되고 편마음이 주변으로 강남 분지 옥천수국대 조선로 주군석희 하면 분포 평안 요중구 고생대 말기 중생대 초기까지 우연하는 문자 연사 분지 중생대 초기 말기까지 형성됐고 두꺼운 대적대 육성층 광림 발전구와 별 화석 등이 분포 두마 대주 매차 집계 신세대에 형성됐고 갈타 많이 매장 여기까지 우리나라 지체 구조 Hey 반복 again 반복 again 한반도의 형성의 지체 구조 테오그래피와 함께하는 한국지리 초록색 내가 사는 곳 Green 우리나라의 색깔 Green 자연 친환경의 색깔 Green 남다른 우리 색깔 Green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Hey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Hey 한강도 평안도 방해도 Hey 울릉도와 독도 Keep it up. 선생님 랩 실력이 좀 괜찮죠? 가사도 참 잘 쓴 것 같고요. 이 가사는 7반 박세연 학생이 작사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따라 불러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부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 기후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를 공부하기에 앞서 기후와 날씨를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떠올리면 기후와 날씨가 비슷하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기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계절 변화가 기후의 예입니다. 이에 비해 날씨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대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루 단위로 날씨는 정말 제각각이죠. 일기예보를 매일같이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날씨는 그날그날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상청 날씨예보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7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 분석관 이지혜입니다. 현재 사회 반갑습니다. 5월 17일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18일에는 어떨지 그날 가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처럼 날씨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대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올해 봄을 떠올려 봅시다. 추운 날도 있었죠. 또 더운 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봄 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점차 기온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 변화는 기후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기후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앞으로 우리 기후 단원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왜 그러한 기후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특정 기후가 나타나는 요인을 기후 요인이라고 합니다. 기후 요인의 결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 등의 특성을 기후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인과 요소라는 단어가 다소 낯설죠? 그래서 기후 요인을 공부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기후 원인이라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기후 요인의 결과 나오는 기후 요소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결과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이해하니 기후 요인과 요소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요인에는 위도, 수력 분포, 해발 고도, 지형, 해류가 있습니다. 이 중 위도와 지형은 더 집중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기후 요인 첫 번째, 위도입니다. 위도는 지구를 가로로 나눈 선입니다. 적도는 0도이고요. 남극과 북극은 90도입니다. 적도 부근을 저위도, 북쪽 또는 남쪽으로 갈수록 중위도, 고위도라고 부릅니다. 위도는 기후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후 요인입니다.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는데요. 저위도 지역은 태양 광선을 수직에 가깝게 받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 광선을 비스듬하게 받습니다. 결국 우리 지표상에 같은 면적일지라도 저위도는 고위도에 비해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지리를 공부하고 있죠? 같은 원리로요.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평균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기후 요인의 두 번째, 수력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물이죠. 물수, 즉 바다를 의미합니다. 륙은 육지를 의미합니다. 즉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 분포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두 곳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열이란 무엇일까요? 비열은 단위 물질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자, 비열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펭귄은 비열이 작은 사람입니다. 비열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돌려도 쉽게 흥분합니다. 오른쪽에 코끼리는 비열이 큰 사람입니다.
비열이 큰 사람은 놀리고 또 놀려도 쉽게 열받지 않습니다. 육지는 비열이 작고요. 바다는 비열이 큽니다. 태양 에너지가 똑같이 육지와 바다에 도착했을 때 육지가 바다에 비해 더 빨리 달궈집니다. 무더운 여름 바다에 놀러 간 경험 있죠? 바닷가 땅바닥은 뜨거운데 모래사장 생각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 모래가 따뜻하다 못해 뜨겁죠?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은 시원합니다. 바로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면 바다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열 차이는 식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빨리 달궈진 육지는 태양 에너지가 약해지면 더 빨리 식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달궈진 바다는 태양 에너지가 약해져도 천천히 식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비열이 작은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비열이 큰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이러한 비열 차이 때문에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연교차가 작습니다. 자, 우리 단어 설명 열심히 하기로 했죠? 연교차라는 말은 1년 중 최고로 높은 기온과 최고로 낮은 기온의 차이입니다. 연은요, 1년을 의미하죠. 쉽게 설명하면 여름 기온과 겨울 기온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닷가 근처의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에 비해 여름에는 조금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습니다. 바로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어느 정도일까요?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죠. 그런데 여름에는요, 선생님 지금 모습처럼요, 반팔을 입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지역에 속합니다. 기후 요인 세 번째, 해발 고도입니다. 사진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특정 높이 이상 지역에는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죠.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땀이 식으면서 갑자기 추위를 느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해발 고도가 높은 산 정상은 기온이 낮습니다. 여기에 땀까지 식어가니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등산을 할 때는 산 정상에서의 추위를 대비해 여름일지라도 얇은 외투를 챙기길 추천합니다. 자, 기후 요인 세 번째, 해발 고도였고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다. 기후 요인 네 번째, 지형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습한 바람은 산을 만나면은 이 산 지형을 따라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내리는 비를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이때 바람이 부딪히며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린 후 건조해진 바람이 내려가는 사면을 바람그늘 사면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왜 수분한 구름은 산지를 만나 상승하며 비를 내리게 될까요? 아까 공부했던 해발 고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름이 산지를 만나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는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서 빗방울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남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남원에는 아주 높은,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주 높은 지리산이 있죠. 남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속합니다. 바로 지리산에 부딪힌 구름이 지형성 강수 형태로 남원 인근에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남원 뉴스였습니다. 기후 요인 5번째, 해류입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진 않지만 바닷물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해류라고 합니다. 뜨거운 적도에서 올라오는 해류는 따뜻하겠지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북극이나 남극에서 흘러오는 해류는 온도가 낮을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을 한류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요,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한류가 흐르는 지역에 비해 더 따뜻하겠지요. 한 가지 더 알아봅시다.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이 난류가 흐르는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적습니다.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이 구름이 생겨야 하는데요. 이 차가운 한류가 구름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 반대로 비가 적게 내리는 소우지를 공부할 건데요. 그때 한번 한류의 역할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후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냉온대 기후, 계절풍 기후, 대륙성 기후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남부 지역은 온대 기후가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냉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 기후와 냉대 기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아까 위도를 공부하면서 봤던 그림이죠. 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각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비스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작년 통합사회 시간에 잠시 공부했던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는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은 1년 내내 더운 곳입니다. 반대로 한대기후 지역은 1년 내내 추운 곳입니다. 온대와 냉대기후 지역은 열대나 한대기후 지역에 비해 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을 생각해 봅시다. 겨울에는 폭설이, 여름에는 폭염이 찾아오곤 하죠. 원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것과 그리고 지구의 태양 공전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납니다.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 바람입니다. 풍수지리를 우리 공부할 때 배산임수 기억나죠? 마을 뒤 북쪽으로 산이 있으면 겨울철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줘서 그렇지 않은 곳보다 따뜻하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기단에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이 있습니다. 이 중 계절풍과 관계가 깊은 것은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기단의 성질은 기단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대륙 내부에 위치해 건조합니다. 또한
고위도에 위치해 있어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차갑고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겨울철에 한반도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이 춥고 건조한 이유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반면 북태평양 기단은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분합니다. 수분하다, 습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저유도의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온도 높습니다. 따라서 북태평양 기단은 덥고 습한 성질, 즉 고온다습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덥고 습한 이유는 북태평양 기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단을 기준으로 계절풍 기후를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학습지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질문이 올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이 두 개는 모두 주변 공기 덩어리보다 기압이 높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베리아 기단을 시베리아 고기압 또는 북태평양 기단을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대륙 동쪽에 위치해서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가운데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서안은 1년 내내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군요.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커다란 땅 덩어리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 대륙이라는 자체가 지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인들 주장으로는 한 이 정도가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경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산맥이 하나 있는데 히말라야나 알프스 정도 되면은 우리가 경계라 인정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유럽은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입니다. 그동안 유럽인들이 이 지식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와 같은 동급의 대륙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수업 주제로 가겠습니다. 편서풍은 중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은 편서풍이 이 바다를 건너 불어와서 편서풍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단을 설명하면서 바람은 불어오는 곳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륙 서안에서 편서풍은 아주 습합니다. 우리 기후 요인을 공부하면서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은 연교차가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륙 동안도 편서풍이 불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편서풍이 이 굴곡이 심한 대륙을 거쳐오면서 서안 지역에 비해서 많이 약해집니다. 대신 겨울에는 대륙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여름에는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후 그래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스본과 서울은 비슷한 위도에 있습니다. 리스본과 비교해 서울이 리스본, 서울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남을 우리는 기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계절풍 기후와 대륙성 기후 설명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질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절풍은 영어로 몬순입니다. 이 지도에서 빨간색 화살표 썸머 몬순은 바로 여름 계절풍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화살표 윈터 몬순은 겨울 계절풍이겠지요. 우리나라 말고도 여기에 있는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모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인도 등은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에 적도 가까이 위치해 있죠. 이곳은 1년 내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연교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들 지역과 같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지만 보다 위도가 높은 중위도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계절풍 기후와 대륙성 기후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계절풍 기후대라 그래서 모든 곳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절풍 기후대는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풍 기후와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만든 동아리를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동아리 신청서를 클래스룸에 게시하고 너무 많은 학생이 가입을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아주 극소수의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일단 그 극소수 학생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솔레고 동아리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고 학생이 하나하나 그것을 개척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동아리 기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해 만들어지고 바로 그해 소비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도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으니까요. 반면 담당 교사가 주도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동아리는 학생들의 활동이 자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으나 교사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동아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깨끗해지리에서는 종교 갈등 그리고 난민, 이주노동과 관련된 세계의 시민성을 함께 탐구할 계획입니다. 깨끗해지리에서는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자원개발 등의 환경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왜 깨끗해인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는 지리답사를 통해 책에서 공부한 내용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탐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구상은 이러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있다면요, 얼마든지 계획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신청 인원이 너무 극소수라서 동아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말하면 비참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